저희가 준비한 4위가 나갔습니다. 문재인의 책사 의문의 50년 계약, 이 얘기인데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교 선생님으로 잘 알려진 문정인 전 이사장. 그런데 최근 사임하는 날에 세종연구소 부지에 길게는 90년짜리 장기 임대 사업 계획을 체결해서 논란이 큽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분야에서 경험과 경륜을 갖춘 분들을 모셨습니다. 귀한 걸음을 해주신 정세현 전 장관님, 문정인 교수님, 백종천 전 안보실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이 아니고 문정인입니다. 외국 같은 데 나가면 문정인을 혼동을 해서 브라더라는 형제냐고 얘기해서 저한테는 상당히 축복인데 우리 문 대표님께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구자영 차장, 구자영 차장님, 세종연구소는 데가 나라 세비로 운영되는 그 외교기관인 겁니까? 네, 아닙니다. 원래 이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비자금으로 조성됐던 일해재단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일해재단을 이제 국고로 환수를 하면서 이걸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그 연구하는 싱크탱크로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일해재단의 자금으로 만들어진 게 세종연구소였거든요. 예. 당시 이제 세종연구소가 이제 성남에 그 자리를 하고 있는데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지는 꽤 넓은데 이 건물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단 형태로 처음에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수익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연구소 운영비가 상당히 좀 이제 부족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고 지원을 좀 받아서 연구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해재단의 돈으로 이제 초기에 운영이 됐다가 뭐 지금도 어쨌든 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외교 안보를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모여진 게 바로 세종연구소인데. 네, 이게 이제 민관 싱크탱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완전한 정부 소유도 아니고 완전한 민간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세종연구소는 지금 자체 수익 모델이 없어서 이제 재정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부지가 굉장히 넓고 성남시가 개발이 되면서 주변까지 이제 거의 도시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넓은 부지를 활용해서 수익 사업을 하자라는 얘기는 몇 해 전부터 나왔는데 문제는 문재인 전 그 이사장이 퇴임하는 날 굉장히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임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기관에서 어떤 그 책임을 질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50년이나 되는 장기 계약을 왜 퇴임하는 날 했을까? 그리고 왜 특정 업체에게 그런 그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지금 제기가 된 상태고요. 후임 이사장이 아직 취임도 안 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무부처인 외교부에서는 문정인 이사장이 체결한 계약을 유효하게 해주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지금 논란이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여러 계약 논란 일단 이걸 떠나서 문재인 정부에서 문정인 전 이사장의 그 위치, 외교안보에서 위치는 꽤 대단했었잖아요. 그렇죠. 외교안보 쪽에서는 좌장이었죠. 연정 라인이라고 그래서 연세대 정액과 라인입니다. 아시면 강경화 장관이라든지 등등 다들 이제 지금 최종건 전 1차관이라든지 대부분 이 외교안보 라인들은 다 문정인 교수가 이제 그때 해왔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종연구소가 이거를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 90년 계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또 이걸 계약을 할 때는 외교부의 사전 허락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덜컥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왜냐하면 이걸 이제 아울렛으로 개발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연구소를 조금 운영을 하면서 실제 이제 그 비용으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성남 시내에 있으면서 거기가 부지가 한 11,000평 정도 꽤 큽니다. 꽤 큰 지역이고 이제 그 지역도 주변에 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전원주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덜컥 이 정부 이 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게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 저게요, 세종연구소가. 그러니까 넓은 부지에 그렇게 층이 높지 않은 연구소. 문정인 전 이사장 측은 뭐라고 좀 설명하고 있나요? 일단 이 사업 추진이 전임 이사장부터 해왔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사장이 있을 때 사업 추진이 됐던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돼왔던 사업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러니까 각종 절차적인 하자 없이 계약에 따라 체결한 것이지 본인이 뭔가 힘을 써서 한 독단적인 권한 남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 이 계약 자체가 외교부에서 사업 승인을 해줘야 되는 성질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외교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들여다볼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의혹 제기, 문제 제기하는 쪽은 당시 성남시장이
은수미 성남시장 민주당 소속의 그 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마치 퇴임하기 전에 이른바 뭐 알박기, 대못받기 뭐 이런 것처럼 비춰지는 게 문제다. 왜 그걸 퇴임날 했냐 이 부분을 제일 지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업 자체가 잘 보면은 이 사업 시행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 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위원장이 이종석 잘 아시죠?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했던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할 때 평화정책 자문위원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성남시청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성남시에서 주택과장을 하던 분이 또 와 있고 또 남북교류협력 TF 팀장을 하던 사람이 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3월 14일 날 문정인 전 이사장이 퇴임하는 날까지 만약에 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새 이사장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볼 겁니다. 은수미 시장하고 뭔가 성남시 이 세종용서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 우리 종상향이란 말 어디서 많이 들었죠? 4단계 백현동에서 나온 이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좀 이상한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새로 이사장이 오게 되면 이 계약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퇴임하는 날 오전에 바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빨리 했느냐? 도대체 최장 90년에 달하는 임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을 했던 이 업체하고 도대체 성남시 그리고 문정인 전 이사장 등 세종용서 측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 이걸 밝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전 이사장 측의 설명과 해명까지 저희가 덧붙여서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4위였고요.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 대구항공 비행기 그 사고요. 다친 사람은 없지만 저 앞으로 트라우마는 어쩔 거냐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피해 보상뿐 아니라 재발 방지책 제대로 마련하라. 이 비행기 사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떳떳한데 어디 숨어서 11일째 얼굴을 볼 수가 없냐. 김남국 의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젠 40살이 청년이냐. 42살이잖아요. 만으로 40살이고. 김남국 의원 얘기까지 오늘 댓글 4개만 만나보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